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최영긴 교무입니다. 삼복더위에 스승님들 건강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제가 기가 빠진 날입니다. 기가 빠진 날인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대종경 필사본 스토리텔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몇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8년 전에 지인으로부터 대종경 필사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필사본을 가지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현 대종경과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동감이 있었고 현실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만 그런 줄 알고 몇 분한테 소개를 했더니 그분도 생동감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줬습니다. 오랜 동안 소장하면서 봉독을 하고 또 했습니다. 대종경 필사본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었습니다. 3년 전인 2018년 태백교당에서 교화를 하고 있을 때 가을에 수의단원 선거가 있게 됩니다. 그때 익산에 내려오게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액자를 총부에 선거하러 가면서 그동안 집에서 소장하고 있던 원불교 관련 액자를 역사박물관에 기증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원로원에 가서 박물관으로 기증한다는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20분도 안 되어서 신성애 관장님과 최도훈 교무가 원로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액자를 기증하고 신 관장님과 함께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그때 한지에 세로로 쓴 대종경 붓글씨 필사본을 가지고 있다고 신성애 관장님에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 관장님은 대종경 필사본을 기증하여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은 범산종사께서 신성애 관장님에게 백악면 선사 관련 자료를 찾아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는데 그걸 찾아드리니까 범산종사님 심중에 당신이 과거에 잃어버렸던 대종경 필사본도 찾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옛날에 남원 정화극장 개관식에 갔다가 대종경 필사본을 분실한 적이 있는데 그걸 찾아달라고 부탁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대종경 필사본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신 관장님은 눈이 번쩍 뜨였고 기증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수의단원 선거를 마치고 태백교당에 올라와 있는데 최도훈 교무로부터 기증해달라고 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대종경 필사본을 잘 포장하여 익산에 내려와서 박물관에 가서 기증을 하였습니다. 대종경 필사본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사본의 종별은 붓글씨 필사본이며 한지에 모필로 정교하게 적은 것으로 표제는 보시는 것처럼 대종경이라 적어져 있고 표지 색상은 회색이었습니다. 총 225쪽 450페이지 분량이었습니다. 대종경 필사본 편찬은 13품으로 되어 있고 총 본문은 397장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책의 사이즈는 가로 21.2cm, 세로 32.3cm입니다. 필사본은
하드카바 양장본으로 되어 있었고 한지에 세로로 쓴 글씨이며 각행은 10행 30자 내외의 부정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대종경 목차를 보시면 서품과 초도품이 붓글씨로 쓰여 있는 것이 보이고 각 장마다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글씨가 아주 달필로 쓴 글씨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서품 1장과 서품 2장의 법문을 보고 계십니다. 1장 옆면에 보면은, 그러니까 왼쪽이죠. 보면은 아주 깨알같이 쓴 잘 안 보이는 글씨가 있는데 이 글씨가 바로 범산 종사님께서 쓰신 글씨입니다. 기록된 글들을 보면은 국한문 혼영으로 필사되어 있고 언문은 과거의 글 표기법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필사본의 편수를 위해서 모인 자료들을 2, 3인이 분량을 나누어서 쓴 후 합본을 하였습니다. 설주는 대종사이며 법문이 시작할 때 사용하는 어투는 대종사 가라사대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가라사대라는 말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요 1960년도까지 이 용어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가라사대라는 말씀이 대종사 말씀하시기로 바꾸어지게 된 배경은 대종경을 6차 과정을 거쳐서 수정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수의단회 때 범산 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등사본 한 권을 유달령 박사한테 보내서 자문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유달령 박사님께서는 가라사대를 말씀하시기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범산 종사님께서는 수의단에 보고 말씀을 올리게 됩니다. 그때 수의단원님들께서는 말씀하시기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가라사대가 말씀하시기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신 관장님은 이 대종경 필사본을 들고서 금마 구룡상사원에 주석하시는 자산 산상님을 뵙고 보고 말씀을 드렸고 대종경 필사본을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때 자산 상사님께서는 우리가 분실한 대종경 필사본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아하셨고요. 구룡상사원은 그때 축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원불교 역사박물관에서는 2019년 4월 26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서 대종경 필사본과 조선의 활자본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전시회를 하였습니다. 우측 하단 장면은 전시장에서 제가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전시회 기간에 많은 분들이 다녀갔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대종경 필사본과 조선의 활자본이라는 대형 현수막이 있는데 이 현수막은 수도원 어르신들께서 청구에 오고 가고 하실 때 그 박물관 앞에 있는 거죠. 수도원 어르신들께서 오고 가고 하시면서 저 현수막을 보고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셨는지요? 어느 날 아침 자산 상사님께서는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발견했느냐고 물으시면서 교단 3대 말에 대종경 필사본이 나와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교단의 큰 경사다. 내가 큰 일을 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얼마 지나서 신 관장님을 만났는데 대종경 필사본을 구룡상사원에서 입력 중이며 책으로 발간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깜짝 놀란 것은 신 관장님이 이 일을 추진하는 추진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대종경 필사본 일로 몇 차례 만나뵙게 된 신성애 관장님은 탁월한 판단력으로 교단의 유물과 자료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뛰셨으며 맡은 바 소임을 열심히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도흥년 9월 18일 대종경 초록 필사본을 구룡상사원에서 편집 정리하고 자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산 상사님께서는 눈병이 나셔가지고 불편하신 가운데도 검토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기직만 했을 뿐이며 이 이후의 일들은 공의로 스승님들의 원력과 뜻으로 이루어진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불교 역사박물관 발행으로 신 관장님은 대종경 초록필사본이란 책을 사비를 들여서 출판을 한 후 출제가 관심 토크 시 대중들에게 배포를 하였습니다. 박물관에서는 출제가 관심 토크를 진행했습니다. 1차 출가 관심 토크는 2019년 12월 14일 패널로 인산 조정중 원로님, 제타원 이성전 원로님, 그리고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2차 제가 관심 토크는 2020년 1월 18일 패널로 월산 김일상 원로님, 일산 양현수 원로님, 제가로 이도원 교도님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날 참석한 제가분들이 대종경 필사본을 친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관심 토크에서 얻은 소득은 제타원 이성전 원로는 대종경 필사본 초록자는 시간이 지나면 누구인지 밝혀질 것이라고 했고, 일산 양현수 원로는 범산 종사께서 분실한 원본이 맞다는 것과 대종경이 처음에 편집되었기 때문에 초편본으로 해야 맞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화면은 앞에서 보신 대종경 필사본 여백에 기록된 깨알같이 쓴 글씨인데 스캔으로 확대를 해서 본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상단에 대종경 권지 1에 서품 5건, 초도품 10건 등 총 397건이라는 기록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대조시 누락된 건으로 부초품 11건, 성리품 9건, 미정품 10건, 인과품 13건, 법이 명시하여 삼상과 문답건 8건, 기타 각품 제조시 41건, 하단 좌측에는 편집건, 산동정리만 총계 489건, 미구품, 구하지 못한 품으로 구타원 각품 35건, 대산 변이품 10건, 범산 각품 30건이라는 기록이 보입니다. 3차 출제가 합한 관심 토크는 2월 25일 예정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필사본에 있는 본문 말씀들이 어느 경전으로 이관되었는지 찾아보는 일을 하였습니다. 아들인 최광식 교무가 교학과 시절이면 방학이 되어서 교당에 와서 교화 실습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둘이 앉아서 법문을 낭독하고 착고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397장 전부를 찾아보는 데에는 꽤 오랜 시일이 걸렸습니다. 도표를 만들어서 보았습니다. 서품을 가지고 어느 경전으로 이관되었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1장 대각장 대각의 경로는 수행품 46장으로 이관되었습니다. 2장 고행장 고행의 경로는 수행품 6장과 구도 고행장 4절, 5절, 6절로 이관이 됐습니다. 3장 대각장 천시수편은 서품 1장, 전망품 2장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4장 혁신장 건교의 구상은 서품 8장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5장 발원장 천주 2편은 구도 고행장 1절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총 397장 법문에 대해서 이관 경로를 찾아서 도표를 만들고 보니 총 12장 법문이 채록에서 제외되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12장 법문 중에서 도산 이동환 선지님에 대한 법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동환이 여쭈오되 어떠한 것을 가르쳐 세상을 제도한다 하오나이까. 대중사 가라사대 우치한 사람을 돌려 지혜롭게 하고 악한 사람을 선하게 하고 괴로운 사람을 돌려 편안하게 한다면 이것이 다 제도이니 만일 그와 같이 제도를 하기로 하면 먼저 내가 제도를 받아야 하나니라. 필사본에 있는 천도품 10장 법문 말씀입니다. 도산 이동환 선지님은 대종경에는 2번 등장하며 대산종사 법어에는 1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종경 필사본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가장 큰 관심거리는 누가 초안을 하였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산종사 법어 신심편 21장 38장을 통해서 대산 상사님께서 대종경을 초안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대산종사 법어 신심편 21장에는 대종경을 초안할 때 대종사께서 3번을 부축하여 수록한 법서를 보여드렸더니 앞으로 그렇게 편술은 해보되 기록은 하지 말라는 말씀과 정산종사께서 대종경 법문을 정리하라 하심으로 나는 오직 분만 잡고 쓰기만 하겠나이다 하고 기도를 하며 정리를 하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38장에는 내가 대종경을 초안할 때도 보은의 도리로 착수하였을 뿐 대중사의 끈틀을 어찌 손을 댈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대산종사 법어를 받들고 대종경 초안은 대산 상사님께서 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종경 필사본을 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교화단 중 어느 단은 필사본을 가지고 공부하는 단도 있고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도 있습니다. 신관장님은 후학을 키워서 박사학위 논문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대종경 필사본 책을 받아서 공부해 오신 분들은 각자 나름의 생각이 있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대종경과 대종경 필사본을 놓고서 공부하면서 느낀 감상을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 몇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스토리텔링이란 말은 문화산업에서 이야기를 만들고 전달하는 전략적인 활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지심리학 분야의 세계 권위자인 미국 카네기 멜론대 교수 로저 생크는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스토리, 들어온 이야기로 세상을 이해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야기식으로 풀어내는 것을 스토리텔링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법문은
397장 전부를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 중에서 4가지 법문을 선택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실지불공에 대한 법문입니다. 우리가 실지불공을 이야기할 때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법문이 교의품 15장에 있는 실지불공입니다. 대종경 필사법원에는 인과품 20장에 있습니다. 전산종 법사님께서는 신년에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이라는 신년 법문을 내놓으시게 됩니다. 실지불공은 집에 있는 산부처인 며느리에 대한 불공법입니다. 현 대종경에는 아까도 법어봉독을 했습니다마는 대종사님께서 복례 정사 계실 때 하루는 노인 부부가 지나가다가 말하기를 자기들의 자부가 성질이 불순하고 불효가 막심함으로 실상사 부처님께 가서 불공이나 올려볼까 하고 가는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종사님은 1920년 원기 4년부터 1921년 원기 5년까지 2년간 실상초당에 주석하셨습니다. 이 법문은 원기 4년에서 5년 사이에 설하신 성황법문인 것입니다. 이 대목이 대종경 필사본 인가품 20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종사 실상초당에 계실 때 근동에 사는 한 부부가 와서 자기 사정을 사리어 말하되 저들 자부를 얻은 것이 저들 내에만 알고 늙은 부모에게는 대단히 불순하므로 아무리 경책하여도 듣지 아니하니 그 자부를 믿고 도저히 살 수 없으므로 이제는 할 수 없이 실상사 부처님께 가서 불공이나 올려볼까 한다고 애원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 부부가 대종사님께 직접 찾아와서 여쭙게 됩니다. 근동에 사는 부부라 하였으니 평소에 서로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대종사님은 실상사 부처님에게 불공하러 간다는 노인 부부에게 살아있는 산부처에게 불공하라 하시니 노인 부부는 산부처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대들의 자부가 산부처이니 자부에게 불공하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몇 달 안에 효부가 되었다는 실지불공 말씀입니다. 실지불공을 결집 과정에서 현 대종경과 같이 극적으로 길거리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는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 부부가 지나가는 그 시간에 대종사님께서는 복례정사 집 앞에 나와 계셨고 바로 그 시간에 노인 부부가 지나가게 됩니다. 대종사님과 노인 부부가 마주치자 평소에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노인 부부는 자부 이야기를 하면서 부처님께 불공을 드려볼까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실제 내용은 대종사님께 찾아와서 대화를 하였던 것입니다.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은 대종사님과 노인 부부들이 평소에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편집위원들은 길거리에서 지나가면서 대화를 한 내용으로 편집을 하면서 문학성을 띤 한 장면의 드라마로 탄생을 시켰던 것입니다. 둘째는 신에 대한 법문입니다. 속도암 시절 신에 대한 상황법문으로 신성품 13장 법문이 있습니다. 필사본에는 기원품 7장 장적조 군함수 이만갑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있습니다. 기원품은 대종사의 문화에 들어온 제자들이 어떠한 기원으로 법화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밝히는 품으로 총 19장 법문이 있습니다. 대종경 편집 시 기원품은 삭제가 되었고 신성품 13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비슷하며 조금 윤문을 하였을 뿐 필사본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대종사 석도암에 계실 때 장족조 군함수 이만갑 등이 여자의 연약한 몸으로 백리의 먼 길을 내용하며 알뜰한 신성을 바치는지라 대종사 기특히 여기시어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신심이 이렇게 독실하니 내가 지금 똥이라도 먹으라 하면 바로 먹겠는가 하시니 세 사람이 바로 나가 똥을 가져오는지라. 대종사 그대로 앉으라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거동을 보니 똥보다 더한 것이라도 먹을 만한 신심이로다. 그러나 지금은 해상이 단순해서 그대들을 친절히 챙겨줄 기회가 자주 있지만은 이 앞으로 해상이 커지고 보면 그대들 오고 가는 것조차 내가 일일이 알 수 없을지 모르니 그러한 때라도 오늘의 신성이 계속되겠는가 생각하여 보아서 오늘의 신성으로 영겁을 일관하라. 석도암은 대종사께서 1921년 원기 6년과 1923년 원기 8년에 3년간 주석하셨습니다. 이 법문은 원기 6년에서 8년 사이에 설해진 법문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석도암에 계셨을 때 하신 법문입니다. 대종사님을 찾아오는 제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숙소가 부족하여 거북바위 옆에 2칸의 집을 짓게 되는데 이 집을 석도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학과 시절 학생 전체가 부안 내소사에서 직소폭포를 지나 실상사 변산 성지까지 걸어서 성지순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직소폭포를 지나는 길이 가장 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종사님을 뵙기에 여자의 연약한 몸으로 부안에서 험로를 걸어 변산 석도암으로 걸어오는 제자들이 있었으니 장족조 군함수 이만갑 선진이셨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백리의 먼 길을 문턱 넘어다니듯이 여러 번 찾아오는 제자들이 갸륵하고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어 대종사님의 마음이 움직여 나온 법문입니다. 대종사님은 제자들에게 오늘과 같은 창립의 정신이 계속되겠는가? 오늘 이 똥 먹는 신성이 길이 쉬지 않고 계속하는 사람이 되면 큰 서원을 세우고 큰 해상을 창립하려 나온 창립주의 자격이 있다 할 것이니라 라는 법문을 하시는데 이 법문은 필사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신에 관련된 법문은 이런 상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는 대종사님께서 영광법성에서 배를 타시고 부안 복내로 오시는 도중 뜻밖의 폭풍을 만나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실시품 1장에 있는 법문입니다. 왼쪽에 있는 만화 그림 이미지는 1970년도에 나골도의 이변이라고 하는 만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만화 중에서 발췌한 이미지입니다. 한때 대종사 법성에서 배를 타시고 부안 복내종사로 오시는 도중 뜻밖의 폭풍이 일어나 배가 크게 요동하며 뱃사람과 승객들이 모두 정신을 잃고 혹은 우는 사람도 있고 토하는 사람도 있으며 거꾸러지는 사람도 있어서 배 안이 크게 소란하거늘 대종사 태연 정색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아무리 죽을 경우를 당할지라도 정신을 수습하여 옛날 지은 죄를 뉘우치고 앞날의 선업을 맹세한다면 철력을 빌어서 살 길이 열리기도 하나니 여러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라 하시며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위덕에 신뢰하여 마음을 겨우 진정시켰던 바 조금 후에 점점 바람이 차고 물결이 평온하여지거늘 사람들이 모두 대종사의 그 태연부동하신 태도와 자비윤택하신 성취를 배웁고 흠양함을 맞이 아니하니라. 이 내용에 대해서 필사본을 보면 실시품 5장 처의지도에 있습니다. 이 법문의 상황은 대종사님께서 영광법성에서 실상 초당으로 가시기 위해서 배에 승선하셨고 승선된 배에서 일어난 폭풍이 일어난 상황과 대종사님의 위덕을 설명하고 있는 법문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배에 타고 승선하시게 된 시대 상황은 대종사님이 실상 초당으로 거처를 옮긴 것은 1920년 2월이므로 1920년 원기 5년과 1921년 원기 6년 사이에 일어났던 상황법문입니다. 이 배에는 일본 군인 수인이 타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인이란 서너 사람이란 뜻이니 일본 군인 서너 명도 이 배에 탔던 것입니다. 일본 군인들도 태풍을 만나 위협에 직면을 했고 그때 대종사님의 위덕을 뵙게 됩니다. 일본 군인이 경모를 올리며 대종사님의 태연 자격하심과 자비 윤택하신 성취에 크게 감안되어 죄송한 태도로 덫에 한번 만져 배웠기를 바람으로 허락하여 주시니 마치 젖떨어진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사모하여 어루만지듯이 동경하며 무수히 배례를 올리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필사본에는 있지만은 대종경 편집 과정에서 일본 군인에 관련된 내용은 삭제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었던 것도 치욕스러운 일인데 성스러운 경전에 일본 군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넣을 수 없었을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 넷째는 구정선사 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종경에 있는 구정선사에 대한 신에 관한 법문은 신성품 10장의 법문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제자로서 스승에게 법을 구할 때 제 마음을 다 바치지 아니하거나 정성에 끊임이 있으면 그 법을 오롯이 받지 못하나니라. 옛날에 구정선사는 처음 출가하여 몹시 추운 날 솥을 걸라는 스승의 명을 받고 밤새도록 9번이나 솥을 고쳐 걸고도 마음에 추후에 불평이 없으므로 드디어 구정이라는 호를 받고 중이 되었는데 그 후 별다른 법문을 듣는 일도 없이 여러 10년 동안 시복만 하되 스승을 믿고 의지하는 정성이 조금도 쉬지 아니하였고 마침내 스승의 병이 중함에 더욱 정성을 다하여 간병을 전력하다가 호련히 마음이 열려 자기가 스스로 깨치는 것이 곧 법을 받는 것임을 알았다 하니 법을 구하는 사람이 이만한 신성이 있어야 그 법을 오롯이 받게 되나니라. 이 법문은 필사본에는 신성의 표준 수행품 112장에 있습니다. 이 법문에는 구정선사는 원래 비단장수였으며 출가하게 된 배경이 자세히 밝혀져 있습니다. 대종사 가라사대 제자로서 스승에게 법을 구하려 할 때 제 마음을 다 바치지 않거나 정성이 간단히 있으면 그 스승의 법을 전적으로 받지 못하나니라. 예를 들어주심 예전 구정선사는 본시 부유한 가정에 양처를 거느린 큰 상인으로서 주당과 백목 수백 피를 싣고 어느 제를 지나던 중 한 걸승이 남루한 옷을 입고 가는지라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즉시로 백목 한 피를 주려다가 도로 아까운 생각이 들어 심중에 몇 번이나 힐난을 하였으나 나중에 큰 마음을 먹고 한 피를 주어 보내고 대단 쾌활한 마음이 있던 중 또 어떤 거린이 그 백목을 토로 걸매고 오는지라 놀라 그 연유를 물은즉 이너머 젊은 스님이 나를 보고 내 옷이 더 급하다 하시며 주었다 하니 상인은 스스로 부끄러운 마음도 나고 그 스님은 필시 큰 도력이 있거나 또는 인간에게 보기 어려운 무슨 보물을 가진 분이라 생각하여 자기에게 있는 백목과 차마를 그대로 두고 스님에게 달려가 예를 올리며 오늘부터 결심한 바가 있어와 스님의 뒤를 따르려 하오니 자비로서 허락하여 주시겠습니까? 비단장사인 구정선사가 어느 제를 지나다가 한 걸승을 만나게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제 이름은 대관령이라고 합니다. 비단장수 구정선사가 강릉으로 가기 위해서
대관령 고개를 넘다가 스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구정선사는 자신이 준 백묵도 거린에게 주어버리는 것을 보고 스님이 도력이 있는 분이라고 판단을 한 후 비단증도 다 버려두고 스님을 찾아가 출가의 뜻을 밝히고 중이 되었습니다. 이 법문에 등장하는 구정선사 스승은 법문에는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았으나 스님은 신라 말기 사람이며 성주산문을 일으킨 무념선사라고 합니다. 무념선사는 속성이 김씨이고 골품은 난득히며 신라 무열왕 8세 손입니다. 신라 애정왕 2년에 출가하여 법명은 무점이고 시호는 낭해이며 낭해대사라고도 합니다. 낭해대사 탑비가 보령 성주사에 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불교의 뜻을 두고 법성선사에게 배웠으며 821년 현덕왕 말년에 당에 가서 육조해능의 법선으로 마조의 제자인 마곡 보철력에서 30년간 남종선법을 전해받았습니다. 남종선법이란 육조해능의 도노선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문성왕 7년에 귀국하여 오합사에 자리하면서 불도를 이었습니다. 오합사는 지금의 보령 성주사를 말합니다. 성주사란 성인이 머무는 절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신라 말기에 오합사에서 성주사로 그 절 이름이 바꿔지게 됩니다. 성주사에서 성주산문을 형성을 했습니다. 당시 무념선사는 소문이 전국에 자자했을 정도로 도력이 높았습니다. 성주산문은 구산산문 중 하나였으며 성주사 규모는 불전 80여 칸, 행랑체가 800여 칸, 수각이 7칸, 고사가 50여 칸 등 천여 칸에 이르는 큰 규모였다고 합니다. 이때 성주사에서 정진하는 수도승은 2천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보령에 있는 성주사 장면입니다. 폐허가 되어 현재는 사찰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구산선문 중 하나인 성주산문을 일으킨 무념선사와 그 제자인 구정선사에 관한 이야기를 대종사님께서는 신의 표준으로 등장을 시킵니다. 구정선사가 머물던 절은 오대산 동대 가늠암이라고 합니다. 이 화면은 동대 가늠암 모습으로 구정선사의 자치가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대종사님 법문 말씀을 보면 대종경에는 상당히 많은 애화 법문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선사의 신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어떤 경례로 대종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예화들을 알고 계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대각을 이루시고 참고하신 경전은 사서, 소학, 금강경, 선요, 불교대전, 팔상록, 영보국, 정정편, 음부경, 옥추경, 동정대전, 동학가사, 구약, 신약 등입니다. 유불선 3교에 관련된 경전과 기독교에 관련된 경전을 가져다가 보셨던 것입니다. 이 중에서 대종사님은 금강경을 보시고 불법이 천하의 큰 도라고 하셨으며 부처님을 성중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영보국 정정편은 정산종사님께서 입수한 책으로 정정요론 상권이 만들어지면서 교단 초기 수양서로 탐독이 되었고 나중에 수양 연구 요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구산 정교원 교무가 설교했던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이 경전 중에서 대종사님께 영향을 주었던 책은 선효입니다. 선효는 중국의 고봉화상이 지은 책으로 스님들이 선수행할 때 읽어야 할 필독서입니다. 선종의 가풍과 조사선에 대해서 아주 잘 밝혀져 있는 책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선효를 보시는 도중 당신이 대각하신 내용이 선효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 보신 이후에 심독히 자부하시면서 손으로 무릎을 치시면서 스스로 대각하셨음을 인증하시게 됩니다. 선효에는 대종사님께서 평소에 많이 사용하셨던 법문들이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신분의성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선효에 보면은 hin유 10분이면 의유 10분이고 의유 10분이면 각유 10분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라든가 달을 손가락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은 참달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교의품 6장에 나옵니다. 이런 표현 말씀이라든가 신통은 말변지사라고 하는 말씀이 선효에는 나오게 되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선효를 보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불교계의 거물인 상야선사 김태엽 스님, 백악면 선사를 만나면서 불교에 대한 상당히 높은 지식을 쌓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종사님 수하에는 또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제자들로부터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유학에 조예가 있는 제자, 불교에 조예가 있는 제자를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으셨습니다. 열람하신 경전, 불교계 스님,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얻은 정보들이 용해되어 법문 말씀 중에 애화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종경 결집 시에 정산종사님께서는 유시를 내리십니다. 첫째, 경답한 미인이니 경전이 번다하면 사람을 현혹시키니 번다함을 피하라. 둘째, 긴 문장은 분장하라. 셋째, 사람 이름을 거명 시에 중요 인물이면 거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생략하라. 구정선사에 관련된 이 법문은 상당히 긴 법문 말씀이나 정산종사님께서 편집위원들에게 긴 문장은 분장하라는 유시를 받들어 신성에 관련된 법문은 신성품으로 그 나머지는 대종경 선해록 은족법적장 5절로 편입을 시킵니다. 대종경에는 분장한 법문들이 다수 보입니다. 대종경 필사본을 보면서 모든 법문들이 어떻게 분장되었는지 살펴보는 공부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이상으로 대종경 필사본과 관련해서 공부하면서 느껴졌던 내용들 중에 몇 가지 법문들을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했지만은 각자마다 나름의 대종경 필사본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원로 스승님 그리고 교무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